이번 달 컨셉은 5가지 보험료 다운이 된 이슈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요 시상 보셨어요? 저희 기본 시상 말고도 5월, 6월을 해가지고 이제 2달 연속으로 20 하셔도 되고요. 또는 40씩, 또는 60씩, 뭐 그 이상 하셔도 되지만, 그리고 또는 누계로 하셔도 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상이 어떻게 되냐면 가전 시상이 있잖아요. 근데 가전 시상은 또 싫어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뭘 또 선택하실 수 있냐면 금, 이것도 싫어요? 그럼 또 뭐요? 현금, 13차월 유지가 됐었을 때 이후에 이제 지급이 되는 거지만 기본 시상 외에도 이게 추가적으로 있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팀장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몇 세대 실비가 나왔죠? 네, 이 날짜로 이제 5세대 실비가 생겼는데 급여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부담금이 몇 프로예요? 급여는 20% 맞아요. 근데 비급여는 틀렸잖아요. 4세대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4세대는 30%였는데 5세대로 지금 자기부담금이 50%. 네, 50%면 또 괜찮은데 뭐가 있냐면 이번 한도 자체도 기존에는 5천이었던 게 1,000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 해당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이번 해당 300.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증하고 중증을 어떻게 나뉘냐면 중증이 뭐게요, 팀장님들? 산정특례. 그거 아닌 이상은 다 뭐예요? 비중증.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수술들이 자기 부담금이 기본으로 50% 또는 이번 한도 300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으로 300 이상 쓴 거는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네, 내가. 그럼 1,000만 원짜리 수술에서 비급여 1,000만 원짜리 수술에서 한도 자체가 300만 원이니까 700만 원을 누가 메꿔야 돼요? 네, 맞아요. 4세대 기준으로는 1,000만 원짜리 중에서 300만 메꾸면 됐는데 4세대는 대부분의 다 이 다 비급여니까 아니죠, 비중증. 그래서 이 부담을 뭘로 메꿔야 될까요, 선생님들? 수술비나 치료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세대 실비 대비해서 몇 프로 저렴해졌냐면 37% 정도 저렴해졌어요. 왜 싸졌을까요? 고정 공백이 되게 많잖아요. 네, 자기 부담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싸졌지만 자기 부담금이 큰 부분을 메꿔야 되고요. 자, 여기 할인 기본으로 할인 할증 제도는 비급여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데 안 쓰면 할인이 되죠. 근데 쓰면요? 할증이 되는데 기본으로 얼마 이상 쓰게 되면 100% 할증이 될까요? 네, 비급여 항목을 100만 원 썼다 이러면 네, 100% 할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실비가 있지만 단점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왔죠. 자기 부담금이 어때요? 실비가 있지만 높아요. 두 번째는 입원을 하더라도 뭘로 인정이 돼버린다고요? 통원으로. 이게 뭐냐? 입원 적정성을 따지잖아요. 실비는. 입원을 했는데도 뭘로 나간다고요? 시술 시간이 짧아가지고 통원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몇백만 원 썼는데 어쨌거나 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입원 적정성. 자기 부담금도 높고 입원 적정성도 따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한도도 줄어들고 여기 보시면 고액의 약물 치료가 입원이 되면 괜찮아요. 입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근데 통원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는 몇 천만 원이 될지 몇 백만 원이 될지 모르는 이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치료비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병인 일당이 우리가 가입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미 안내가 지금 나갔을 거예요. 간병인 질병이 지금 얼마가 되냐? 2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로 줄어들 거냐면 15만 원 줄어들 거예요. 이것도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고 이 간병지역 저희 친정 엄마가 작년 추석에 20일 입원해 있는데 400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짧았으니까 다행이죠. 20일이었으니까. 길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병인 일당도 최대 20만 원 활용해 주시면 좋은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얘는 이제 패스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보험료 다운이 된 5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상품이 고당지 할인. 간편보험을 기존에는 초경증 간편을 가입을 했는데 이 고당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없으면 할인을 해드려요. 여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있으신 분 없으세요? 대표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찍었다. 네. 신기하게.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또 없잖아요. 이러면 또 보험료 할인을 해드려요. 최대 18%까지.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청춘 어람이 저희가 이제 보험료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연령을 40세가 아니고 50세까지 확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보험료 경쟁력 있게 가입을 또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고당지로 할인이 되고 청춘어람으로 50세까지 확대를 해놨으니까 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하려고 80세, 90세 만기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100세까지 연장을 또 해서 보장을 받게끔 해놨어요. 제도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실비가 있지만 자기 부담금을 메꾸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된다고요? 수술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팔았던 종수술비가 동일지병 연 1회 조건인 종수술비였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뭘로요? 통합치료비.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조건이 더 들어가서 통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병 종수술까지 들어가고 검사 비용, 뭐 수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통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질병 연 1회 조건인 1호종 수술비는 고당지 할인형 상품에는 있어요. 나머지 상품에는 뭘로 파시면 되신다고요? 질병통합치료비, 질통치 줄여가지고 질통치로 파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암진단비 말고 지금 암주유 치료비도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암주유 치료비 말고요. 이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생활비가 이미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4월 기준으로는 암에 걸리면 무슨 치료예요? 네, 맞아.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 4가지 중에 생활비는 이거 중에 2개, 3개, 2개, 3개, 4개. 근데 이번에 또 나온 게 1개만, 이 중에 1개만 하더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생활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주 치료비는 비싸고 왜냐면 이 행위별로 각각 드리니까. 근데 생활비는 이 4개 중에 몇 개만 하더라도요. 1개 또는 2개, 3개 또는 2개, 3개, 4개 하더라도 드리는데 이걸 이제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병원을. 그냥 종합병원 이상.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해요?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이상. 근데 상급종합병원에 뭐가 들어가냐? 저기 원자력병원하고요. 네, 암센터랑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조금 더 저렴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죠. 고당지 이렇게 이제 고혈압 유병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고당이 없다라고 하면 이 고당지 간편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팀장님들이. 그래서 이제 플랜이 어떻게 되냐면 간편보험의 질문서가 305, 315, 325, 335, 뭐 345, 355, 365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당지는 딱 질문서가 2가지만 운영이 돼요. 뭐하고 뭐가요? 385, 네, 이렇게 2가지만 있는데 이 355 딱 들어가면 질문서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385 들어가도 질문서가 몇 개 있게요? 7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개 합해가지고는 최대 지금 몇 가지 질문서 팀장님들? 14가지가 있는데 뭘 선택하면 되냐면요. 딱 들어가잖아요. 고혈압 고지형이 뭘까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 네? 고혈압이 있는 사람. 틀렸어요. 뭐겠어요? 고혈압이 없는 사람. 네, 맞아요. 자, 당뇨 고지형은 당뇨가 없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다가 고당지 3개 다 없는 사람이 보험료가 제일 어떻겠어요? 싸죠. 맞아요. 2개 없는 사람이 그 다음, 1개 없는 사람이 그 다음. 어쨌거나 고당지 중에 1개만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한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없는 사람. 당뇨가 없는 사람, 고혈압이 없는 사람. 이거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그거를 이제 가입하실 수 있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질문서를 한번 봐볼게요. 원래 질문서는 기본으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2년 내 입원 수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러면 3이요. 3년 됐어요 그럼 3, 3, 5 이러는데 이런 질문서가 딱 2가지예요. 그래서 3개월, 중간에 5년 내 입원 수술, 8년 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내 중대질환. 이거 보는 게 원래 끝이잖아요, 간편보험이. 근데 이제 추가가 됐어요. 뭘 봐요? 또 하나가 더. 여기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인데 여기는 뭘 봐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5년 내에 이게 있다라고 하면 가입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물어보고요. 마지막은 뭘 물어보겠어요? 고당지. 고당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고당지 상품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고당지가 없었을 때는 초경증 간편을 가입을 했었었고요. 보험료가 좀 더 비쌌죠. 근데 18%까지.
최대 싸졌는데 어쨌거나 초경증 간편 대비해서 다 플랜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본으로 고객분들한테 뭐가 있냐 없냐 물어보시면 되세요. 간편 고객이지만 고당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품에만 유일하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동일질병 연 1회 조건인 이 종수술이 남아있고 다른 모든 상품에는 종수술비를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질통치를 가입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S사는요 당뇨가 있잖아요. 그럼 할인은 못 받아요. 고당진데도. 저희는 당뇨가 있어도 어때요? 당뇨가 있어도 뭐 헷갈려. 네, 그런 게 없는 당뇨가 있어. 당뇨 고지혈, 뭐 당뇨 고혈압, 당뇨만 뭐 있어. 이래도 이제 가입이 다 가능한 거죠. 선택의 폭이 약간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청춘 어람이 연령이 몇 살까지 늘어났어요? 몇 년생이에요? 요거 여기까지. 70. 오! 네, 맞췄어요, 팀장님.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죠. 쟤네들이 다 50이야? 네, 6년생 용띠. 이 연령까지는 다 이걸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품을. 왜? 그래서 네, 왜 절 쳐다봐요? 대표님도 가입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아이고 아깝다 7호라 설계 화면에 들어가서 주민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76년생인데 뭐가 있냐면 봄 나이가 몇 개월이 빨리 가요? 6개월. 그래서 나 76년생인데 51세로 찍혀 있어. 그럼 되게 안 되게요? 안 돼요. 네네. 자, 그래서 만 나이가 안 지난 기준으로는 뭐 가입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고당지로도 할인이 되고 건가청으로 50세까지 늘려놨으니까 보험료 할인이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려고 팀장님들이 보통 세팅을 또 어떻게 하시냐면 몇 세 만기로 해요? 80세, 90세 만기로 줄여요. 그래 놓고도 그 시점으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얘를 언제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요? 100세까지 연장을 해드리게끔 바꿨는데 대부분 이렇대요. 80세 만기, 90세 만기로 선택하는 율이 이렇게 돼요. 30~40%는 80% 만기, 90세 만기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상품. 우리 할인형 상품이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건가행. 건강할 때가 약간 행복 플러스. 건가청. 방금 전에 50세까지 늘려놓은 거. 이거 두 가지랑 고당지까지는 80세, 90세로 세팅을 하고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100세까지 연장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하세요. 언제 시점에 그러나요? 다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상품은. 자, 보통 80세,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고 병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장이 당연히 돼요. 담보 제한 없이.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기준으로 80세, 90세 보험료가 아니고요. 언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저렴해.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죠. 그때 당시에 하는데. 아니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근데 보장을 더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시점에는 진짜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면제 감액이 없이 운영이 되고요. 또는 납입 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가 납입 면제. 그러면 80세 만기형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납입 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납입 면제가 됐지만 다시 연장한 만큼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납입 면제가 됐더라도 다시 납입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따로 플랜이 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상품 가입하고 80세, 90세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이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이 상품을 가입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비싸졌어 그럼 연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걸로 만기로 끝나도 되죠. 나 연장하겠어요 라고 하면 연장이 되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질병통합치료비는 왜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팀장님들? 몇 세대 실비 때문에? 5세대 실비 자기부담금이 50%면 너무 땡큐예요. 그것도 땡큐야. 그런데 한도가 얼마라고요? 아니요. 300만 원. 300만 원. 왜 그 한도를 정해놨을까요? 병원에 가면
그냥 딱 필요한 치료만 하지 않죠. 뭐 비중격 망곡증 뭐 이런 것만 한다고 해도 병원에 가면 몸 수술 들어가요. 코 수술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될 게 3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러니까 입원 한도 자체가 얼마? 300이라는 네, 그런 게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도 봐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뿐만 아니고 이 질통치라는 걸로 바뀌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 수술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검사. 자, 그리고 마취도 해야 되죠. 이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탑재를 해서 보장을 하는데 그래도 질통치가 타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6시간 이상 수술 이게 들어가고요. 기존의 동일 질병 연 1회 조건이랑 거랑 똑같아요. 조절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동일 질병 연 1회 조건인 1호종 수술비랑 질통치랑 수술비가 어떻게 틀려졌냐면 여유증이라고 아시죠 대표님? 그 수술이 3종이었는데 2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표준체의 경우는 간편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질통치가 보장 개시가 어떻게 되냐면 간편은 1년 미만 50%예요. 그럼 2천만 원 가입하고 바로 내일 수술해가지고 뭐 5종 수술을 하더라도 얼마 나간다는 얘기예요? 2천 가입을 하니까 1,000만 원으로 나가죠. 표준도요? 간편은 그래요. 표준은 원래 면책 감액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생겼냐? 90일 이내는 10% 조건만. 그게 이제 뭐냐면 1, 2, 3, 4, 5종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면책 감액이 없어요. 1에서부터 4종까지는 그냥 보자. 근데 5종만 90일 이내 몇 프로? 아니, 10%. 10%. 표준도? 네, 표준만. 표준만. 간편은 그냥 동일해요. 1년 미만 50%. 면책은 없는 거죠. 아, 그런 사례도 있었나 봐요. 왜냐면 뭐 갑상선만 하더라도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들어가죠. 근데 보험 가입하고 내일 하더라도 100%가 나가잖아요. 그런 이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90일 이내는 몇 프로만? 10% 표준체만. 그것도 5종이 돼 있어만 이걸 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입 금액을 봐볼게요. 검사 비용이 있고 전신 마취 있고 1호종 수술비 있잖아요. 1호종 수술에서 5종이 지금 저희 얼마까지 가야 돼요? 네. 타사 어때요? 보장 금액이 틀려지죠.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저 검사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보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매매. 네, 아니죠. 동일한 질병은 연 1회 조건. 다른 질병은 그냥 다 각각 다 보장하는데 동일한 질병으로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만. 수술비보다 저렴한가요? 질병 1호종 같은. 보장 금액이 2천이고요. 질병 수술비는 보장 금액이 끼케야 얼마예요? 50 이렇다 보니까 훨씬 아니 질병 1호종. 1호종. 이랑 통합이랑 네. 통합이 좀 더 비싸죠. 검사비도. 예, 그런 게 이제 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봐보세요.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뇌 CT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도 어떤 FC님 고객님이 꽈리 진단을 받았는데 진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질통치를 통해서 얼마가 나가요? 뇌동맥류 진단받고 클릭 결자술을 했대요. 자, 몇 종에 해당이 되는 수술이에요? 5종. 그래서 보장 금액이 타사랑 틀려지죠. 네, 이렇게 질통치는 방금 전에 얘가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자기 부담금이 비급여에서는 몇 프로인 거예요? 3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된다 이러면 자기 부담금이 또 50% 또는 입원 한도가 300. 그걸 초과하는 거는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술비가 잘 나오면 내 부담을 어떻게 해요? 메꿔주죠.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제가 드렸어요. 수술비 플랜. 얘가 질병통합치료비가 얘 자체가 연계패스예요. 질병 수술비만 요즘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연계패스를 들어가거나 점유비 조건을 맞춰야 되거나. 그런데 질통치는 본인 자체가 뭐라고요? 연계특약, 연계패스 특약이에요. 그래서 질통치를 넣고 팀장님들이 원하는 수술비를 다 넣어도 돼요. 그래도 다른 거 연계 안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패스. 그래서 어제도 인카 일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장님이 뭐냐 5세대가 나와가지고 자기 부담금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수술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셉으로 방향 좀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가 지금 얼마인데 얘를 5세대로 갈아타면 아까 4세대 대비해서도 몇 프로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대표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 37% 최대 37%가 저렴해요. 그러면 4세대보다도 37%가 저렴한데 1세대, 2세대보다는 얼마나 더 저렴하겠어요? 그럼 그 아낀 돈으로 뭘 준비하시라고? 수술비. 이 컨셉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를 넣어주면 내부담을 메꿔주죠. 병원에 지금 맨날 가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병원에 특별히 갈 일이 없거나 경미한 질환이신 분들은 내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요.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질병 수술비를 넣는데 아까처럼 질통치가 들어가면 얘 자체가 연계됐으니까 다른 거 연계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수술비가 들어갈 수 있고 질통치가 싫어요. 아까 고당지는 질통치가 없고 뭘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동일지방 연 1회 조건인 종수술비. 그러면 걔가 자체가 연계 패스가 아니니까 연계 패스 6개 중에 또 1개를 넣어야 돼요. 또는 점유비 조건을 맞추면 돼요. 몇 대 몇으로요? 7대 3. 보통 타는 회사는 6대 4예요. 그럼 40%를 다른 걸 맞춰야 되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수술비를 팀장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암주의 치료비 말고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생활비. 순환계가 뭐냐면 뇌하고 심장 그리고 암에 대한 생활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4월까지는 4가지 행위 중에 2가지, 3가지까지 해야 드리는 생활비였어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몇 가지만 해도 드린다고요? 1가지 또는 2가지, 3가지 또는 2가지, 3가지, 4가지 해도 드리는 생활비가 이제 나왔어요. 자, 암진단비는 단점이 뭐예요? 몇 번만 딱 드리는 거? 한 번만 드리고 비싸기도 한데 한 번만 드리고 꼴랑 끝나요.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생활비는 암진단비보다 몇 프로가 더 비싸요? 65%가 더 비싸요. 그런데 암주치보다는 몇 프로가 싸요? 28%. 암주치보다는 싸고 암진단비보다는 비싼 게 생활비. 그래서 남자분들이 암주의 치료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싸가지고? 안 되면 뭐라도 활용하시면 되세요? 생활비. 암진단비는 꼴랑 딱 한 번 주고 끝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얘네들이 DB 기준으로는 급여 비급여를 안 따져요. 급여를 했든 비급여를 했든 그냥 가입금액 그대로 나가는 게 생활비, 암주치. 팀장님들 암주의 치료비 다 모든 회사들이 가입하고 있잖아요. 팔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입금액 그대로 주냐 급여 비급여를 안 따지느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자, 이제 얘를 팀장님 또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긴장해 주세요, 대표님. 자, 생활비가 이 4가지 치료 중에 몇 번만 하더라도 드린다고요? 한 번만 하더라도 얼마가 나가요? 2천만 원.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치료. 이분이 너무 경미해가지고 수술만 하고 딱 끝났어요. 한 번만. 그럼 얼마 나가는 거예요? 2천. 이게 연 1회 조건인 거예요. 다음 해에 또 수술하셨어요. 그래도 또 얼마가 나가요? 2천. 근데 암진단비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나가고 더 이상 보장 못 받잖아요. 자, 근데 다시 또 3차년에 가가지고 재발이 됐거나 전이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게요? 이거 4개 중에 1개만 하더라도 2천이 나가는 거니까 한 번 주는 특약은 그냥 2천만 나가고 끝나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행위 중에 2가지 치료를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나가요? 2천. 잘 들으셔야 돼요. 3가지 치료하게 되면 이 가입 금액의 50%인 또 얼마가 추가가 돼요? 4가지 치료하면요 또 네. 그러면 4가지 치료를 동시에 다 했다 이러면 여기에서 2천 나가고요. 여기서 얼마 나가요? 4천. 자, 그래서 얼마가 나갑니까? 6천. 자, 이제 잘 기억하셨죠?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4가지 중에 4가지 이 연간 한 번 주는 거는 수술도 연간 1회로 줘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2가지, 3가지, 2회 4회 주는 거 있죠. 여기는 수술이 회당으로 나가요. 이해하셨을까요? 여기는 수술이 회당. 그럼 어떻게 되냐? 수술을
한 해에 2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딱 몇 번만 나가요? 얼마만 금액이? 2천. 그쵸? 근데 이거에서는 회당으로 인정이 되니까 2번 치료니까 몇 가지 치료에 해당이 돼요? 2가지 치료. 그래서 얼마나 나가요? 2천만 원. 네. 이해하셨죠? 예. 네.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저희 친정 아버지예요. 2017년에 간암 진단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간의 70%를 절제하는 수술만 딱 끝나고 끝났어요. 근데 암 진단비를 얼마 받았냐? 3천 받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암 진단비를 끝나니까. 근데 이래 받는 생활비 2, 3, 4회까지 주는 생활비를 가입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17년에 딱 수술만 하고 한 번 끝났으니까 얼마 나가요? 2천. 3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또 얼마 나가요? 2천. 맞아요. 2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얼마 나가요? 2천. 맞죠? 그런데 23년에는 2번 수술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근데 한 번 주는 거는 수술도 몇 번만 인정해요?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 주는 특약에서 이제 얼마 나가요? 2천. 그런데 2번, 3번, 4번 주는 거는 수술도 몇 번으로 인정이라고요? 회당.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치료지만 2번 한 거니까 2번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주는 거에서 또 얼마가 나가요? 2천. 한 번 주는 거에서 2천, 2번 주는 거에서 2천. 2가지 치료니까. 자, 그런데 24년에는 3가지 치료를 했네요. 그럼 한 번 주는 거에서 수술 한 번으로 인정이 돼서 2천 나가고요. 2번, 3번, 4번 특약이 있죠. 거기는 몇 번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번. 그래서 얼마가 나가요? 네, 3천. 자, 여기는 몇 번 치료한 거예요? 수술만. 그러면 한 번 주는 한 번 주는 거에서는 얘가 한 번으로 인정이 되니까 2천 나가고 이제 몇 가지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4가지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천이 또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요, 뭐 했어요? 무슨 치료예요? 항암. 항암은 연 1회로 인정해요. 동일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년에 여기 25년에 2번 치료했어도 한 가지 치료에서 2천 나갈 거고요. 2가지 치료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동일한 치료니까 수술만 해당. 26년에도 한 가지 치료에서 얼마만 나가요? 2천. 자, 앞으로 치료 계속될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 항암 치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한 번 받는 것 또는 2가지, 3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생활비를 계속 받겠죠. 생활비는 암 진단비는 몇 번으로 끝나는 거고? 한 번. 그런데 암 진단비보다는 65%가 비싸지만 암주치보다는 몇 프로가 싸다고요? 28% 싼 게 생활비.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한테 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여기에 생활비 플랜을 넣어놨어요. 위에는 수술비. 어떠세요? 생활비? 너무 괜찮죠? 또 가입하고 싶어요. 암주치만 2개를 가입했거든요, 제가. 근데 생활비도 욕심이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그래서 풀로 세팅하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으로 조절을 암뇌심을 1,000만 원으로 다 해놨더니 남자가 비싸죠 그래도 간편 기준이. 여자는 어때요? 싸요.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비 걱정 없이. 우리 아버지도 지금 치료비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 활용하실 수 있는 컨셉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M사께 싸다고 치료비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봐봐요. 암통합 치료비 저희는 급여 비급을 안 따져요. 그래서 가입금액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술했어요. 그럼 최대 3천. 항암 방사선 3천, 3천, 3천. 중환자는 2천. 이렇게 1억 1천을 보자고요. 그러면 유방암 기준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얼마가 나가요? 9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급여 비급을 따져요. 그래서 암통치를 가입을 하더라도 4천, 8천, 1억 중에 선택해서 가입하세요. 1억을 가입을 해도요. 수술을 했는데 얼마가 나가요? 1,000만 원. 여기는 얘기를 할 때 한도가 큰 것만 강조를 해요. 1억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그럼 1억을 보장하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면 1억을 가입해도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항암 방사선을 해도 얼마가 나가요? 1,000만 원씩. 그러면 1억을 가입을 했는데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했어도 꼴랑 얼마 나가는 거예요? 3천. 그리고 비급여 치료를 해야만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데 아까 우리 아버지 보셨지만 다 무슨 치료예요?
뭐 치료요? 급여 치료요. 비급여 치료를 안 했으면 비급여 항목 아까 이렇게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거예요. 급여 때 조금 주고 비급여 때는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병원에 가면 비급여 치료가 먼저냐 급여 치료가 먼저냐 팀장님 뭐가 먼저겠어요? 네 상황 따라 또 들려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병원에 가시면 급여 치료부터 하잖아요. 돈이 뭐 비급여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급여 비급여 안 따지고 네, 주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들 저희 뭐가 할인형 상품이 나왔다고요? 고단지 할인. 청춘어람의 연령은 50대까지 확대가 됐고 만기 후 재가입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고요. 5세대 실비는 꼭 뭘 같이 세팅해 주셔야 된다고요? 수술비, 내부담이 50% 또는 입원 한도가 300이니까. 자 그리고 암진단비 말고 암진단비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뭐라고요? 생활비. 암주치보다는 조금 더 싸게 일해주는 것부터 활용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비손해보험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강의 자료 좀 카톡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대표님.